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이게 친구들은 아직, 이게 좀 초등학교, 뭐 이런 애기들 키우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시집살이, 사실 그 남의 얘기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그냥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견뎌왔던 것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그렇고, 남편이 이렇게 애먹이고, 이렇게, 제가, 왜 보통 보면 싸움이 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걸 해주지 않아서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걸 상대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잘 참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하게 잘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터지니까 막 이렇게 남편이 한마디를 해도 비아냥으로 이렇게 막 비웃어버리고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게 제 아픔이 더 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지금 올해 고3 되는 둘째가 있거든요. 큰애는 이제 대학 갔고 얘네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게 스스로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나만큼만 하면 그다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도 저한테 이렇게 불만 섞인 토로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내가 또 잘못한 일인가 보다 그랬는데, 전 제가 이거 건강하게 잘 넘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나? 이 방법이 잘못됐나? 그리고 또 이게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또 잘 견뎌내고 그럴 시간도 많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잊어버리는 시간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씩 터질 때 이게 너무 크게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제 주변인들한테 너무 크게 터뜨리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시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저는 명절이 딱 다가오면 한 보름 전부터 화장실을 못 가요. 그때부터 변비가 오기 시작해서 변비약을 먹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변이 차서 관장에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크게 큰 병을 앓은 적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 혼자 진단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꾹 참으니까 결국 이 신체로 큰 병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게 터뜨려도 되는 건지 소소하게 터뜨리면 식구들이 그냥 이게 겉들떠도 안 보는 것 같고 제 말이 막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고는 이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끊임없이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 남편도 이게 아주 큰 잘못을 해도 쟤 며칠만 지나면 그냥 헤헤거리고 그냥 돌아다닐 건데 그렇게 저를 취급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제가 다 뱉어내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참았다가 적당히 터뜨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터뜨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상처를 받아서 또 일이 길어지겠지. 또 꼬여지겠지.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대받아야지. 그랬는데, 저 심지어 남편하고 이게 시댁에 시집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게 저한테 뭘 잘못했는데, 오늘은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는 밤에 놀이터에 가서 대본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나도 이 말을 해서 아프게 해버려야지. 그랬는데 이제 남편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와서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저한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로 남편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하고 놀이터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른들 계신 데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더니 남편은 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 침대에서 벽을 보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근데 그러고도 아직 그날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아직 못했거든요. 이게
저는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이걸 그 상대한테 꼭 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야만 해소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야만 되는 건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지만 네.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더 큰 후폭풍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말했겠지. 근데 말해봐야 본전도 네. 못 찾을 것 같으면은 그건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쌓아오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소통만이라도 잘 되면 네. 내가 이렇게 속상했다.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 나 그거 얘기 듣고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남편이 정말 그랬냐 하고 들어주세요. 아니면 뭘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지레 겁먹고 안 했던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심리 영성 프로그램에 한번 오세요. 오셔서 내 자아가 어떤 구조로 돼 있어서 어떤 자아가 제일 많이 남편에게는 나가고 어머니에게는 나가는지 그런 거를 보면 아 내가 이 자아를 다른 자아로 바꿔야 되겠다 또는 이 자아의 에너지를 좀 더 낮추거나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러한 전략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내 자아를 계속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래 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왔지. 그렇지만 이제는 기능하지 않고 조금 더 기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래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갈등을 유발한 상대가 해결해주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제일 빨리 치유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상대방을 갈등을 준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알지.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말을 네.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자존심의 제 자아의 문제도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주변인들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친정에 가서도 이렇게 투덜거려 본 적도 없고. 그날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네. 굉장히 잘 웃고 네. 웬만한 문제도 슬슬 그냥 넘어가면서 웬만하면은 그냥 좋은 게 네.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 제가 터질 때 보면 어머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막 이런 남편도 너무 놀래고 너 이런 사람이었냐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애들도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는지 내가 몰랐다. 맞아요. 미처 몰랐다. 좀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 더 화가 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려면 더 입 닫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얘기가 더 길어지고 저도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어른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과 네. 불안이 있으면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 표현을 못해요.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말할 때 왜 상대방이 항상 기분이 언짢습니까? 오히려 내가 부정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역동을 걸어주면 상대방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맞춰서 상대방이 아우 그러냐 몰랐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할 수도 있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과연 내가 부정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면서 좀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왜 자매님한테 묻냐고요? 네. 자매님이 나한테 물었는데. 아세요? 이론이라도? 뭐 이게 나름대로 심리학 책도 열심히 읽고, 네. 예, 영성책도 읽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은 일단은 이게 희망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직 건강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러낼 줄도 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본 적도 있고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조금 드러내면서 근데 제가 또 밖에서는 되게 못됐거든요. 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크게 손해도 안 보고요. 저한테 되게 그건 남이잖아, 남. 네, 근데
남한테는 내가 손해 안 본다. 네.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못한다 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낼 사람한테 대놓고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서 화낼 사람한테 화내고 화 안 낼 사람한테 안 내고 막 그러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다른 사람한테 못됐다고 말할 정도, 그 웬만한 사람 그렇게 말 표현 못 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아니, 이게 조금만 이렇게 경우 없이 이렇게 온다거나, 이게 아주 참을성 있게 참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봐도. 내가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네. 집안에서 너무 참으니까 이미 폭발할 준비가 돼 있는데 바깥에서 건드니까 그게 튀어나가는 거지. 집에서도 쌓인 게 없으면 바깥에서도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가야 될 때 나가는 거야. 집에서는 나가면 안 되니까 꾹 참고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평가 안 듣고 집안에서만 좋은 평가 듣고 싶어요? 바깥에서도 좋은 평가 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존감은 계속 바닥나고 있다. 집안에서도 바닥나고 바깥에 가서도 조금 이기적이다, 할 말 다 한다, 뭐 참지 않는다, 요만큼 손해도 용납 안 한다, 왜 이렇게 건드면 그냥 푹푹푹푹 뭐가 올라오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받으면 뭐가 좋아.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더 어떤 식으로든 저도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렸을 때 네. 예를 들면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너 미안하지? 네가 잘못했지? 그래 너 한번 당해봐 하고 오히려 더 큰 화가 나한테 닥칩니까? 아니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까? 근데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네. 제가 깜빡 잊어먹었네요. 제 잘못입니다. 요거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 또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거기서 책임져. 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하고 오히려 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버틴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오면 나는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으로 점점 변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또는 내가 상처 있고 또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역동이 내 마음 안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지금 아이들 기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초등학교에 가서 내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인사를 잘하고 다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를 잘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봐서 선생님이 아드님이 인사를 아주 따뜻하게 잘합니다. 또 친구들한테 고마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말들을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는 대인관계를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거야 진짜로. 그런데 대부분 문제 있는 애들은 미안해도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나눠줬잖아요? 그럼 고맙다는 말도 또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고마움도 받아들이고, 미안해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인간적인 문제를 겪게 돼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바보같이 내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단 말이 입에서 안 나온다는 말이죠. 왜 안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 경험을 내가 받지 못해서 내가 더 큰 부정적인 후폭풍 때문에 내 자신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러한 역동이 생겼을 때 나중에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도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대인관계가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도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누구로부터 어렸을 때 엄마 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좀 상처받았어 그랬으면 그랬니? 엄마가 몰라서 그래 미안해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부정감정을 표현해도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체험을 뇌가 하기 때문에 뇌는 앞으로 더 좋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그러니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를 억지로 하기는 어렵다. 심리학 책을 몇천 권 읽어도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그 경험 때문에 오는 불안이 나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이 되면 되는데 계속 내 안에서는 부정감정이 누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한테 터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터져도 괜찮고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한테는 터져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데 억지로 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이것 때문에 화난다. 라는 말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무조건 화를 표현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에 대한 큰 틀은 일단은 이해는 하고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연습을 해야 되니 내가 화를 표현하거나 부정감정을 표현하는 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면은 남편의 어떤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럼 여보 나 당신 그 모습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비난하는 거로 들리면 안 하는 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난하려고 한 건데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답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비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아닌 척해? 바보예요?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좋게 둘러서 얘기해도 다 알아먹어요. 예의 바른 싸가지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써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비난을 통해서 내 부정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구나. 이거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러면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드니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든 이 부정감정은 상대방으로부터 촉진이 됐지만 내가 일으킨 감정이에요. 상대방이 촉진은 했지만 내가 일으킨 감정이라고. 내가 안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휘발유통을 갖고 있어. 근데 상대가 와가지고 불을 땡기니까 불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불을 땡겨서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휘발유를 갖고 있어서 불이 난 거예요? 내가 그거 안 갖고 있으면 불을 100번 붙여봤자 화가 안 난다. 즉, 이 세상에 반드시 화가 나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화가 나는 건 나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즉, 휘발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상대방을 불만 안 땡기면 되잖아, 그러면. 그럼 상대방을 불만 안 땡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나 이외에는 남편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거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불이 일어나면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가 돼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를 듣겠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차라리 휘발유형을 안 갖고 있는 게 좋잖아. 근데 그러려면 나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뭐 갖고 싶어서 갖고 왔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불을 붙이지 마라. 그러면 나 이거 탄다. 근데 그거는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지 너 왜 나한테 불 붙여가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상대방은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아니요, 어렵다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것이 쉬우면
심리학자들이 밥 먹고 살겠냐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훨씬 더 자기 수련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면 자기 자존감뿐만 아니라 관계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보는 시각,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억지로 참아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능하는 방식으로 내가 화를 다룬 거기 때문에, 소화를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찌꺼기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첫 번째 요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화나는 게 저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나 때문이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라는 것도 하나의 맞는 관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 건들지 않았으면 나 화 안 났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화가 날 조건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나 화 안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도 화가 날 조건이 있었으니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화가 나는 감정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이 화를 만들어낸 거고 내가 이 화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이 없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전부 다 없애야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면역력을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 그건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맞춰서 행동하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러면 이게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전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그러니까 제발 그 단어만큼은 안 해줬으면 참 고맙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예전보다는 다릅니다. 왜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상처가 되니까 안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아 정말 그런가 보다. 내가 그 말을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도움을 청했구나. 알았어. 당신한테 이제 절대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할게. 어떤 그 아내는요. 꼭지가 확 뚜껑이 열리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 남편이 그걸 아니까 자꾸 이용해 먹어. 아내하고 싸울 때 더 기분 나쁘라고. 그게 뭐냐면 아이고 오늘도 보름달이 떴네. 이게 뭐냐면 아내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포실포실하게 살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내가 다이어트도 안 하고 살만이 쪘으니 남편이 그거를 놀리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름달이 떴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요. 그 얘기가 들으면은 완전히 꼭지가 돕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말 할 때마다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남편은 알았으니까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신기하게 자기를 비난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다음에는 오히려 그걸 하면서 놀려먹고 싶은 욕구가 더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너무 우울하고 그 얘기 한번 들고 나면 2, 3일이 내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얘기만큼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해봤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 그래 한번 놀리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네. 우리 아내가 3일 동안 고통스럽대네. 그러면 그거 잠깐 나 기분 좋으라고 던지고 아내를 3일 동안 괴롭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하겠죠. 문제는 그걸 아내가 알아먹어야 돼요. 즉 이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보름달 떴네가 입에 나올 법한데 안 했어 오늘. 이거 알아들으실 거예요? 즉 예전 같았으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내가 요청한 것을 듣고 입에 목구멍이 여기까지 찼는데 보름달 소리를 안 했어. 그거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못 알아차릴 것 같아요. 못 알아먹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내는 내가 노력한 걸 모르니
점점점 뭐예요?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 보름달은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아내는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아무 고마움도 못 느껴. 그러면 나중에 보름달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쯤 됐으면 보름달이 말 나올 법한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보 너무 고맙다. 당신 옛날에 이럴 때면 분명히 보름달이라고 놀렸을 텐데 내가 예전에 그렇게 도움 청했으니까 당신 그 생각해서 말 안 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요 얘기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보름달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감수성을 길러내는 것이 또 때로는 상담의 기능이기도 해요. 안 하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칭찬할 일이에요. 사실 보름달을 놀려먹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지. 그럼 그 말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 뭐 있어. 아니 우리 아이들 하루 세끼 밥 앉아가지고 한 공기 뚝딱 먹었어. 그러면은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 한 공기 뚝딱 먹는 게 정상이지. 안 먹고 깨작거리면 야단 맞을 짓이지만 한 공기 다 먹었다고 엄마가 칭찬해 줄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패턴들이 너무 당연한 걸로 인정을 하게 되니 감사하거나 고마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봐야 감사할 거는 아는 거지. 상대적이어야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패턴을 계속 걸어주면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부 상담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대화의 패턴을 바꿔주면 상대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더니 상대방도 바꿔야 되는데 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요청을 했어요. 옛날에는 비난을 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도와줬어. 그럼 그거를 알고 내가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 이 패턴하고요. 내가 비난을 했더니 남편이 그때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또 화가 나면 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열을 나게 만든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계속 도는지 아니면 순기능으로 도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저렇게 감정의 싸움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익숙하게 습관이 돼가지고 언어적으로 그냥 그렇게 걸립니다. 아무 화낼 일이 아닌데도 계속 그 프로세스에 걸려가지고 서로 또 비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알고 한 사람만이라도 패턴을 끊어내면 이거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손뼉도 마주쳐야 짝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그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달덩이 떴네 하더라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달덩이란 말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방식은 예전의 패턴을 끊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지금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 시어머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편이 준 것도 아니고 애들이 준 것도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다. 요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요런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러는 거지. 아니 왜 자기 감정 좋으려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이렇게 말하냐고 짜증 내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짜증 낼까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짜증 낼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기분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짜증 낼 게 아니라 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구나. 우리 아내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우리 엄마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다고 했으니 기분 좋은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몇 번 했을 때 자매님이 긍정적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면은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아마 자매님한테 좋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답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면 몇 번 하다가 만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약을 정리를 해보면 감정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니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표현한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불편한 게 있어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성격 장애가 있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제껴야지 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약점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밀감이고 뭐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우리 아들, 딸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은 뭘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데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못 해준다. 그런데 뭐는 싫어하는지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니까 항상 살면 살수록 화만 내게 해주고 부정적인 감정만 줬지 좋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니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면 남편도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가 행복해서 웃는 모습 보고 싶지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속에서 막 이 울분이 쌓여가지고 겉으로 신체적으로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 탓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조건으로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쪽으로 이것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표현도 그래야 되지만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이 감정은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마음을 확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실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갖고 네, 또 이 나전달법 그리고 내 기분을 내가 이렇게 하면 고맙겠다. 이게 저도 이제 일단은 표현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상대가 알아채줬을 때. 네, 이게 심리학 무슨 책에서 나전달법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태도,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야. 즉 내가 화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화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좀 높아져야지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내가 일으키고 있는가 저 인간이 나한테 만들어냈는가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한테 만들어낸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느끼면 아무리 나전달법이고 노전달법이고 필요 없어요. 해봐야 상대방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 관점을 좀 바꾼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못나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역동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또 다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